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일 3부는 오늘 하루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정면 브리핑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자,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얘기 들었죠? 미얀마 내륙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오늘 낮 12시 50분에 발생을 했다. 이 소식 들으셨죠? 네. 이 7.7이면은 여러분 감이 잘 안 놓으실 텐데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천 킬로, 한 1000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태국 수도 방콕, 예, 방콕에서 이 짓고 있던 30층 높이 빌딩이 무너져서 네. 거기에서 일하던 노동자 40여 분이 지금 매몰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야, 이거 진짜 그러네요.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아유, 이거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인피니트 풀이라고 하나? 이 왜 저 수영장 이 꼭대기에 건물 끝에 네네네. 이렇게 건물 꼭대기에 수영장 해놓고서 그 물이 다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흔들리니까. 아, 그렇군요. 아, 진짜 이거 이 미얀마가 물론 이 그러니까 높은 건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전 한 10여 년 전에 갔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사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원들이 다 무너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유, 근데 이거 진짜 인명피해가 얼마나 많이 났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되고 여기가 더군다나 군사정권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참 그런데 참 걱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좀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죠. 경북은 아까 5시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완전 진화됐다 뭐 이런 얘기 나왔죠. 맞습니다.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해서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부 5개 시군까지 번졌던 그리고 역대 최악의 산불로까지 진화했던 이 산불이 발화 149시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가 굉장히 큰 점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망 28명, 부상 37명 전국적으로 발생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사실 경북에서 집중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번 산불로 이 지역의 축구장 63,245개, 여의도 156개 면적의 국토가 모두 잿더미가 됐습니다. 워낙에 고온 건조한 날씨가 수일째 이어진 탓에 그 잎사귀들이 바짝 말라서 그때 교수님 연결해서 우리 얘기 들었을 때도 이 이파리가 수분을 머금고 있는 그 율이 몇 프로 차이가 날 때 산불이 번질 확률이 몇십 배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 하셨었는데 그래서 빠르게 불이 번졌고 이 잎사귀들이 불쏘시개가 됐고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 시속 60km로 자동차만큼 빠르게 또 불어들면서 더 빠르게 불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길을 잡았으니까 불의 원인을 또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경북 의성군의 특별사법경찰이 이 산불을 낸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서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A씨가 지난 22일 오전에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를 하던 중에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요. 타 지역 출신인데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경남 쪽은 아직 진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더 자세한 산불 관련 소식 4부에서 고려대학교 교수님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얘기는 이 얘기 뭐 매일 하는 것 같은데 한 금요일마다 하는 금요일마다가 아니라 전 거의 매일 해요. 이제 할 얘기도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 다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거 결과 언제 나오는지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근데 이게 참 집회하시는 분들은 계속 집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금요일마다 이 집회에 대한 소식들 더 많이 전해드리게 되고 사실 제가 주말에 뉴스앤뮤직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몇 시에 집회가 있으니 이 지역을 지나시는 분들은 교통을 미리 체크하시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몇 달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도 서울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게 되는데 예. 비상행동 촛불행동 측에서는 오후 7시부터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전광훈 목사 주축으로 한 탄핵 반대 집회는 안국역 인근에서 또 윤 대통령 지지단체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도 헌재 앞에서 집회를 가집니다. 또 내일 토요일 주말이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게 되는데 예. 자유통일당 측에서는 오후 1시에 동아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여는데 신고 인원 20만 명을 신고했고요. 같은 시각에 보수 기독교 단체 세이브 코리아 역시 예. 여의대로에서 2만 명 규모로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탄핵 찬성 측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측은 오후 5시 동십자각 앞에서 대규모 시민행진 계획하고 있는데 경찰에 10만 명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이거 참 그런데 교통 혼잡 이거는 뭐 거의 주말마다 그러니까 시내를 못 나갈 정도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다니시는 분들도 고생이고 사실 그 일대를 통제하는 교통경찰 분들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너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경찰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집회 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20여 명 배치해서 차량 우회, 교통소통 관리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심권 세종대로, 사직로, 율곡로 등 집회장소 일대는 교통통제, 교통정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말에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또 부득이 차량 이용하실 때는 미리 교통정보, 교통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이 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느냐?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나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지금도 이렇게 탄핵 심판 찬반을 이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막상 선고가 나오면 더 좀 이게 시끄러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그럴 좀 수도 돼요. 있겠네요. 예. 이게 결정이 됐다고 갑자기 아무도 집회를 안 한다 그렇죠. 이런 건 또 아닐 테니까 걱정이 되네요. 이게 한쪽은 그러니까 이 하여간 어떤 결론이 나오든 반대쪽은 반드시 집회하고 상당히 좀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지름 20m, 깊이 30m짜리 싱크홀이요. 이 싱크홀 지역 여기 강동구 명일동인데 이미 요주의 지역으로 꼽혔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강동구 명일동이 2년 전에 서울시 용역 보고서에서 이미 굉장히 지반이 약하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에서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게 9호선 연장공사 중에 싱크홀이 발생한 거거든요. 네.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지하 안전 영향평가 용역 보고서를 받았는데 이 사고 발생 지점 인근이 지반이 연약하고 치마량이 큰 것으로 이미 2023년 보고서 완성 당시에 분석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위험성이 있는 곳이고 훨씬 더 신경 쓰고 더 보강을 잘 해서 했어야 하는 지역이라는 걸 2년 전부터 이제 서울시는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반이 약하니까 터널을 시공할 때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 일대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데다가 굴착에 따라서 지하수가 유입되고 지반 강도가 계속 떨어질 수 있는 땅 꺼짐 위험도 4등급으로 이미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구조물을 시공할 때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강도를 충분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 계획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라고 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전에 연약한 집안 보강할 수 있게 시공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까? 근데 사실 그랬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이 집안 침하 위험을 점검하기 위해서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라는 걸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해에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신촌
지나가는 그 마포구 쪽에서도 싱크홀이 있었잖아요. 예. 그쪽 사고가 난 걸 계기로 원래는 이 지표 토과 레이더 탐사를 치마 위험 지역 대상으로 월 1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입찰 공고, 뭐 계약, 뭐 이런 다양한 페이퍼워크라고 하죠. 행정 문제 때문에 이번 달까지도 해당 조사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니 그거 물론 우리가 뷰로크래시라고 얘기를 하는 그거 때문에 이게 좀 늦어질 수는 있는데 이게 시급한 거는 좀 빨리빨리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했겠지만은 좀 그런 게 굉장히 아쉽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백종원 씨라고 뭐 다 잘 아시는 분이죠. 더본 코리아 이분의 회사죠. 이 좀 다양한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결국 백종원 대표가 고개를 숙였다 그러네요. 네, 이 더본 코리아 관련한 논란 최근에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백종원 대표의 백햄이라고 부르는 그 캔 햄의 가격 관련한 논란이 있었고 지역 행사에 가서 요리할 때 소스를 농약통에 담아서 이제 분사를 하는 장면이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 외에도 어떤 소스 레시피가 좀 그냥 다른 소스를 가져와서 쉽게 만들어서 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원산지 표기 논란까지 뭐 다양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더본 코리아가 오늘 첫 정기 주주총회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백 대표가 여기에 나올까? 안 나올까? 이걸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의 추측이 있었는데요. 백 대표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을 해서 주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고개를 숙였고 취재진 그리고 뭐 주주총회를 볼 많은 국민 여러분께도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내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있고 원산지 관리 체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 협력해서 투명성도 높이고 뭐 좀 더 실효적으로 내부 감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고객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주주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더본 코리아가 최근에 상장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주가가 높았는데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있었는데 백 대표는 상장이 처음이라서 단순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단순히 생각한 부분에서 실수가 많았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걸 배웠으니까 나아지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논란이 됐던 부분 해명이 있습니까? 일단 원산지는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지역 축제에서 그 농약통으로 보이는 것에 소스를 담아서 뿌린 그것에 대해서는 지역을 빨리 알리고 방문객들이 많이 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고객 눈높이에서 했던 일이었는데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다음부터는 안전이 완전하게 담보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요. 제가 이렇게 볼 때에는 사실은 백종원 대표이기 때문에 내가 이분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의 이 관심을 받고 있을 겁니다. 이게 잘못한 거에 물론 잘못이 당연히 있지만 또 이게 더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백종원 대표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좋았고. 사람이 좀 어느 정도 뭐 좀 이미지가 좀 그렇게 좋지가 못하면 뭐 웬만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그냥 저 또 저러네. 뭐 이러고 이렇게 되는데 네.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경우는 이게 타격이 몇 배가 크죠. 지금 이 주가 문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떨어졌을 텐데 여기 지금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올리고 싶다고 올려지는 게 아니고 올리고 싶다고 올려지면 그게 더 문제잖아요. 사실은.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제 백 대표도 주가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라면서 어떻게든 주가 또 기업의 펀더멘털을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해외 사업을 많이 전개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다양하게 인수합병도 하고 지분 투자도 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더 높여 나간다라는 방침입니다. 제가 이분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는 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좀 뭐라 그러나 한 이분 옛날에 이분 뭐 누가 그랬더라? 백종원 대표 같은 분을 대선에 출마시키자 그랬던가 뭐 국회의원 정말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뭐 본인이 안 하겠다 그건 현명한 일인데 어쨌든 너무 좀 그렇게 보이면은 이게 본인한테도 이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